자, 프랑스 누벨바그에 대해서 오늘 이제 2시간에 걸쳐서 하겠는데요. 1, 2로 나눠가지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랑스 누벨바그라는 그 말 자체가 영어로는 뉴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결 이런 뜻인데요. 뭐 이 영화 이 60년대를 이제 50년대 말에서 60년대 뭐 60년대 60년대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70년대까지도 이렇게 가는데 사조를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기는 어려워요. 뭐 어떤 사조든지 이 말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뭐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처음에 그냥 이렇게 신문 기자들이 새로운 물결이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가십적으로 이렇게 가십까지는 아니지만 그 신문 기사의 저널리즘이죠. 그러니까 저널리즘적인 용어에서 출발했지 무슨 학문적인 용어, 학자가 뭐 그렇게 규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학문적으로 정착이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프랑스에 새로운 영화 감독들이 등장했다라는 걸 이제 새로운 물결이 밀려왔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즘, 무슨 운동, 뭐 이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군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감독들의 흐름을 말한 거니까 단지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참 새롭다. 뭐 이제 주관적이지만 젊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새롭다. 내용이, 형식이. 뭐 이런 극히 애매하지만 그러나 뭔가 누구라도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새로운 목소리가 나왔구나라고 느끼는 이제 그 정도로 공통점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죠. 그리고는 도대체가 뭐 몇 명이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누벨바그 감독들이고 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설왕설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런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누벨바그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또 학자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은 왜 누벨바그 감독을 아니라고 그러지? 왜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왜 거기다 포함시켰지? 뭐 등등의 많은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사조가 다 그래요. 지난번에 네오리얼리즘 얘기할 때도 그래서 최초의 영화가 엇갈립니다. 뭐 비스콘티의 42년도에 강박관념이라는 영화. 이 강박관념은 나중에 원래 미국 소설이에요. 그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다시 또 미국에서 정식으로 또 리메이크가 됐어요. 강박관념이라는 이태리 영화가 최초의 네오리얼리즘이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잭 니콜슨 주인공으로 한 미국 영화로 만들어진 그런 유명한 원작 미국 소설인데 그 작품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상당수는 무방비 도시 지난번에 자세히 봤던 로셀리니의 무방비 도시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무방비 도시는 스튜디오 촬영을 했고 야외 촬영보다 헐리우드까지 스튜디오 촬영을 했고 꽉 짜여진 각본에다가 뭐 직업 배우를 사용했던 다른 자전거 도둑이나 흔들리는 대지라든가 이런 전형적인 또 야외 로케이션을 많이 했고 직업 배우를 사용하지 않고 등등의 많은 어떤 공통점과는 또 이질적인 작품이에요. 단지 레지스탕스 정신이 있고 그 다큐멘터리 어떤 푸티지들이 그 안에 삽입이 돼서 뭔가 그런 어떤 새로운 리얼리즘이라는 것의 어떤 효시를 또 이렇게 정신을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점에서 로셀리니 무방비 도시를 또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강박관념 같은 경우는 그 도시의 어떤 불황자, 정말 프롤레타리아, 정말 그런 어떤 빈자의 그 주인공 영화가 이제 처음 등장했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사실주의로 보는 거죠. 그 영화는 또. 중산층의 어떤 이런 영화가 아니고 이제 그런 점에서 최초의 영화다 이렇게 보는 건데 견해가 달라요. 누벨바그도 최초 영화가 뭘까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다르의 내 멋대로 해라라는 영화를 많이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공인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초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시기에 1년 앞서건 1년 뒤서건 이것이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한데 이것을 최초 영화로 꼽는 데는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새로운 형식, 그러니까 굉장히 스피디하고 젊은 감각이 정말 넘쳐나요. 그리고 또 종래 헐리우드적인 영화, 고전적인 영화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 전개, 그걸 패러디한 기법인데 그런 것들이 뛰어나죠. 우선 그 영화를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그 보기 전에 저는 이제 그냥 운동이라고도 그 얘기를 한다면 어떤 점에서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40년대 말부터 프랑스에 그 미국 영화가 범람했기 때문에 노벨바가 태동된 어떤 배경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죠. 사실 스크린 쿼터제를 도입을 했거든요. 프랑스 정부가. 그래서 46년도에 1년에 16주가량을 자국 영화 보호하는 스크린 쿼터제를 했었어요. 48년도에는 1년에 20주로 강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꽉 묶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자국 영화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 영화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 영화를 많이 상영하고 스크린 쿼터인데 보호 무역이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뭐 합니까? 거기서 상영되는 프랑스 자국 영화가 형편없으면 프랑스 국민들은 오히려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병행시켜 줘야 되냐면 스크린 쿼터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자국 영화만 보호해서는 안 되고 자국 영화를 육성할 수 있는 정부 보조 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새로운 물결을, 이게 새로운 신인들을 많이 배출하려면 단편 영화 같은 데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그때부터 단편 영화 제작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예산 독립 영화를 지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야심 가득 찬 젊은이들이 그런 보조금을 받으면서 클 거예요. 그러면서 상업 영화로 나가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정부는 또 스크린 쿼터제가 있죠. 그럼 스크린 쿼터제에서는 자국 영화를 압도적으로 많이 상영해주는 그 기회를 주죠. 그러면 상업주의의 이런 외국 영화, 재밌는 상업 영화에 이런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그 시장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어떤 이제 전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59년도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세 편의 영화가 바로 그런 배경을 갖고 나타난 영화다라고 해서 이제 누벨바그의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초 영화의 논란에는 들어가는데 최초 영화로까지는 얘기는 안 해요. 그 세 편이 뭐냐면 마르셀 까뮤 감독의 흑인 올페, 프랑스와 트리포의 400번의 구타, 그리고 알랭 르네 감독의 히로시마 내 사랑. 이 세 편을 59년도에 발표가 되면서 야, 영화들이 이 젊은 애들 영화가 이거 꽤 특이하네, 꽤 재밌네, 뭐 이런 등등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고서 60년도에 내 멋대로 해라가 발표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누벨바그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영화길래 그랬을까요? 저는 이제 영화를 사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 멋.